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강릉에서 보이스피싱으로 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억 원에 달하는 수표 여러 장과 적게는 1,000만 원부터 수천만 원이 넘는 수표들이 놓여 있습니다. 모두 합쳐 6억 9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강릉경찰서가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8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가로챈 2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6억 9천만 원을 회수한 겁니다. 이들은 카드를 배송한다고 연락해 스마트폰에 앱을 깔게 하고 이를 미끼로 수표를 발급받아 전달받는 방식으로 모두 6명에게 8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어플을 깔아서 자기들이 악성 코드가 명의 도용된 거 맞는 것 같고 악성 코드가 깔렸는지 확인을 해주겠다. 이러면서 저희 핸드폰에다가 서로 연동하는 같은 그 은행 어플들이나 그런 쪽은 다 삭제를 하더라고요. 어디에 깔려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면서 경찰은 검거된 남성 가운데 1명을 구속했고 또 다른 남성 1명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현금 이체나 인출을 요청하는 사례는 절대 없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모르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오는 대출 권유는 무조건 재확인이 필요하며 속아서 돈을 송금했을 경우 30분 내에 신속히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고액 인출 1,000만 원 이상 은행에서 할 때는 저희한테 경찰과 112 신고를 해줘라. 그럼 우리 지구대나 파수 직원들이 나와서 용처를 좀 물어보고 그런 단계에서 한 건이라도 예방되면 좋지 않냐. 한편 지난 한 해 강릉 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4억 원이었는데 올 들어 현재까지 30억 원을 넘기는 등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춘천과 강릉을 찾아 강원도 수건사업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당 쇄신안에 대한 강원 지역 당원들의 여론을 살피면서도 전국 순회가 전당대회와 상관없다며 당권 도전서를 일축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을 돌며 당 쇄신안 관련 여론을 살피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춘천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김진태 지사와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 강원도 수건사업 차질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그전에 이렇게 노력해왔던 강원도 현안들이 얼마나 거기 또 반영되느냐 가지고 좀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색 케이블카라든지 GTX-B 연장 노선이 정부가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깎여서 차질 빚지 않도록 저희도 야당으로서 정부와 또 강원도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선 당 쇄신안 관련 질문이 이어졌는데 자신의 5대 개혁안에 대해 김 지사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중요한 것은 과거 당이 잘못했던 점을 처절히 반성하고 변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으로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이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미루거나 변화할 생각이 없다면 저도 전대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찾아갔습니다. 비대위원장 임기가 불과 일주일가량 남았지만 여론 수렴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5대 개혁안이 제가 내세웠고 제가 저만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분들 또 강원도당의 주요 당직자분들의 생각도 중요하게 경청할 수 있는 또 김 위원장이 임기 마지막까지 전국 당원들의 호응을 얻어내 자신의 당 쇄신안에 부정적인 친윤계 의원 등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가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강원도는 지난 도정으로부터 1조 원의 빚을 물려받아 3년간 빚을 갚기 위해 고생 중이라며 이 와중에 수백억이 들어갈 민생회복 쿠폰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도의회 절차 등이 필요해 여러 달이 소요된다며 민생 회복 취지에 부응하려면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주사바늘이 들어간 위험한 장난감이 학교와 문구점은 물론 무인 매장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14세 이상 사용이라는 표시만 하면 판매자가 없는 무인 매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외계인 모양의 인형에 주삿바늘로 이물질을 넣으면 여드름 같은 게 부풀어 오르고 손으로 짜내면 여드름처럼 붉은 물질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위험한 장난감은 더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 무인 문구점, 다양한 장난감 사이에 흉기 모양의 장난감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된 칼 모형부터 총기 모양의 장난감 총, 수류탄 장난감까지 진열돼 있습니다. 무인 문구점에서 구매한 장난감 수류탄입니다. 누르고 던지면 터지는 장난감인데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소다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런 위험한 장난감들이 제한 없이 유통될 수 있는 건 포장지에 14세 이상 사용 가능이란 문구만 붙이면 KC 인증 의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무인 문구점에서는 연령 제한 없이 어린아이들도 손쉽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학교에 필요한 노트나 책이랑 연필이랑 위험한 거 하기 편해요. 비비탄 총이랑 큰 긴 칼이랑 되게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있죠. 이런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장난감은 이미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한 이른바 당근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교육당국은 학교 앞 판매 중지 권고와 가정통신문 배포 등 조치를 취했지만 법적 규제에는 실패했습니다. 현행법상 14세 이상 사용 제품은 어린이용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나 유통 제한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학부모들은 연령 표기만으로 안전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현행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어린이 안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표기만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물건들은 반드시 유인 판매로 해서 학교 앞 문구점을 무인 매장이 대체하면서 아이들의 위험한 장난감 노출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산림청이 백두대간을 기후대에 맞는 자연 재료로 복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우리 국토의 골격을 형성하는 백두대간에 대해 강릉 자병산 한라시멘트 노천광산과 도로 70여 곳, 철도 노선 6곳 등으로 훼손이 이어져 지난 2011년부터 기후대에 맞는 자생식물과 돌과 나무 등의 자연 재료를 이용해 복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원지형 형태를 최대한 복원하고 생태 문화 관광 측면을 고려해 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가와 경제 부담을 고려해 올해 3분기 전기 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판매해 누적 적자가 43조 원에 달하는 등 재무 상태가 악화돼 지난해 10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9.7% 인상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이 강원 방문의 해 7월 추천 여행지로 동해 묵호 돛제비 축제와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 축제를 선정했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동해에서 열리는 묵호 돛제비 축제는 국내 유일의 도깨비를 주제로 한 행사입니다.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 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맥주 공장과 다양한 양조장이 자리한 홍천에서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동해문화관광재단이 대만 현지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는 2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지역 관광지 소개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번 활동은 대만인들을 대상으로 현지 여행사의 동해 관광 상품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재단은 돛제비골 스카이밸리와 무릉 별류천지 등 다양한 지역의 관광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동해시의 지역 관광업체를 이번 행사에 초청해 각국 여행사 간의 사업적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14가지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추가한 답례품은 통밀가루 세트와 머루 발사믹, 척주 동해비와 죽서루 무드 등 삼척 미로 약주 등입니다. 특히 장호항 카누 스노클링 체험권과 삼척해수욕장에서 파라솔과 돗자리를 빌릴 수 있는 피크닉 키키 대여 세트 등 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 답례품도 포함됐습니다. 강릉시가 1인 자영업자 가운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고용보험 20에서 50%, 산재보험 50%를 지원하며 국민연금은 최대 1년간, 고용산재보험은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의 사업장을 둬야 하며 기준 소득 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 표준액 4억 원 미만, 연사업 소득 1,000만 원 미만 등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양군이 양양읍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합니다. 양양군은 연말까지 총 사업비 10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남문 2, 3, 4리 일원 225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 배관 1.7km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양양 지역에서는 2019년 보건소와 양운해안의 아파트 구간 4km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9.4km의 배관을 설치해 4천여 세대의 안정적인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청년층의 실무 경험을 위해 행정인턴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시민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